여러분, 9월 17일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이날 열리거든요. 바로 미국 연준, 패드의 금리 결정입니다. 과연 이번 결정이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늘 아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9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장이 9월에 페드가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는 확률입니다. CME 페드워치2를 보면 시장 참여자 10명 중에 무려 9명이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금리 인하. 과연 이게 마냥 좋은 소식이기만 할까요?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 정말 이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 앞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금리 내리면 무조건 주식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릴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도대체 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불러올 두 가지 상반된 시장 시나리오, 기술주와 금융주의 엇갈리는 운명, 그리고 다른 주요 섹터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실전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9월 금리 인하, 이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데 도대체 패드는 왜 그동안의 긴축을 끝내고 마침내 움직이려는 걸까요? 그 이유를 경제 데이터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드의 지금 상황은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 같아요. 한쪽에서는 그동안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조금씩 식어가면서 이러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고개를 들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여전히 페드의 목표치인 2%보다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 딜레마 속에서 페드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바로 연착륙입니다.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물가만 살포시 잡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너무 늦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살짝 내려서 경기가 완전히 고꾸라지는 걸 막아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착륙이라는 말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쿵 하고 부딪히는 경착륙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사뿐히 내려앉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경제에 큰 충격이나 대규모 실업 사태 같은 거 없이 과열됐던 인플레이션만 서서히 안정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파월 의장이 이끄는 페드의 지상 최대 과제이자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착륙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시장의 신뢰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건 말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시장은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대를 품고 환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두 얼굴, 그 기대와 우려의 속내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발표되는 순간 시장은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바로 랠리 시나리오예요. 시장이 패드가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제 위험은 끝났어.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 주가는 시원하게 오르겠죠. 하지만 정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잠깐만,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아서 급하게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시장을 덮치면 오히려 호재가 악재로 둔갑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쭉 빠지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금리 인하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FED의 발표문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그리고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톤에 그렇게까지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의 뉘앙스 하나가 시장의 해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머릿속에 그려놓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금리 인하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릴 두 주인공, 바로 기술주와 금융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한쪽은 웃고 다른 한쪽은 울게 될 운명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보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이 둘의 운명이 갈리는 이유는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돈의 시간 가치 때문인데요. 기술주, 특히 성장주들은
미래에 엄청난 돈을 벌 거야 라는 기대감을 먹고 자라잖아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그 아득한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를 현재로 땡겨왔을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할인율이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반면에 금융주, 특히 은행은 정반대입니다. 은행의 주 수입원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즉 예대 마진인데 금리가 내려가면 이 마진이 확 쪼그라들면서 수익성에 바로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금융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순이자 마진, 영어로는 NIM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말이 좀 어렵지. 쉽게 말해서 은행의 핵심 마진율입니다. 은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굴려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은 고객을 잡기 위해 대출 금리는 빨리 내려야 하는데 예금 금리는 그렇게 빨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결국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즉 NIM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게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은행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럼 기술주, 금융주 말고 다른 섹터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담겨 있을 법한 다른 종목들은 과연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서 웃게 될지 아니면 울게 될지 주요 섹터별로 하나씩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자, 표를 한번 보시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독 강한 긍정적이라고 표시된 섹터가 하나 있죠. 바로 유틸리티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각 섹터별 핵심 요인들을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먼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비재부터 볼게요. 금리가 내려가면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죠. 그럼 자연스럽게 가계에 여윳돈이 생기고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아마존이나 홈디포 같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거죠. 코카콜라나 P&G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경기가 어떻든 안정적인 배당을 준다는 매력이 저금리 시대에 더욱 부각될 거고요. 헬스케어 섹터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신약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니까 더 활발한 R&D 투자가 가능해지거든요. 에너지 섹터는 조금 복잡해요. 금리 인하는 고통 달러 약세를 불러와서 달러로 거래되는 유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반면 산업재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캐터필러나 보잉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인공은 바로 유틸리티입니다. 금리가 1, 2%대로 내려가면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꾸준히 4, 5%씩 배당을 주는 유틸리티 주식은 와, 이건 거의 채권이나 마찬가지네? 하면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돈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금리 환경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알겠어. 분석은 잘 들었어.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실전 투자 전략을 지금부터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이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단기 대응. 패디 발표 직후 시장이 환호하는지 아니면 불안해하는지를 빠르게 캐치해서 포지션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겁니다. 둘째, 장기적인 뚝심. 단기적인 시장의 출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잘 분산된 우량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거죠. 마지막 셋째, 든든한 리스크 관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서 언제든 기회를 잡거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이걸 ETF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인 기술주를 모아놓은 QQQ나 소비재 기업들을 담은 XLY 같은 ETF의 비중을 늘릴 수 있겠죠. 반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은행주 모음인 XLF는 비중을 줄이거나 숏 포지션으로 위험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승자는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VTI처럼 미국 시장 전체를 담는 ETF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모으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를 주시하면서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거대한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경원에 달하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이 돈.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돈이 MMF 같은 초안전자산에 파킹되어 잠자고 있거든요. 만약에 말이죠. 페드의 금리 인하가 시장에 강력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신호탄이 되어서 이 현금의 벽 월 오브 캐시가 무너지고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와, 그럼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잠재적 변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90%라는 시장의 압도적인 기대감부터 그 뒤에 숨어있는 두 개의 얼굴, 섹터별 명암,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3단계 전략까지 정말 A부터 Z까지 전부 훑어봤습니다. 이제 공은 페드에게 넘어갔고 우리는 관중석에서 숨죽여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시장의 이 뜨거운 기대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 드라마가 쓰여질지 그 결과는 9월 17일에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